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차시고요. 이 채권과 채무는 좀 많이 혼동도 되면서 공부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채권과 채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가 오늘의 NCS 학습 목표고요. 하나 더,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채권과 채무를 구분하고 이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권이다, 채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채권은 뭐고 이 채무는 뭐냐라고 한다면 채권은 외상 미수금으로 아직 수취하지 않은 금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받은 돈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내가 돈을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채무는 뭐냐? 채무는 외상 미지급금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전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채무 같은 경우에는요, 의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 나중에 이만큼 상환해야 돼.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부채가 돼요. 그래서 자산은 내 거고,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내 거 기록해 놓은 거. 채무는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줄 걸 기록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제가 국민목재라는 회사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도소매 기업과 제조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도소매업 기업은 뭐냐면요.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데 있죠? 편의점 같은 데서는 직접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소매 기업은 판매용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그거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상품은 뭐가 된다? 자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상품 매출로 기록하고요. 이거는 뭐가 된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세요. 자, 그러면 제조기업은 어떻게 되냐? 제조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재료라는 뭐를 구입하고 자산을 매입하고요. 이 원재료, 그러니까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해서 물건을, 판매용 물건을 직접 만들면 이건 제품이 되고요. 그럼 제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판매하게 되죠. 그러면 제품 매출로 기록을 하고 이거는 뭐가 된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민목재들을 기준으로 누구랑요? 대한가구랑 지금 거래하는 거 좀 볼 거예요. 자, 회계는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상황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거래에서는 국민목재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국민목재가요. 대한가구한테 뭘 팔았냐면 목재 100만 원을 판매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목재 입장에서는 목재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고요. 그 목재 100만 원을 팔았으면 원재를 매입해서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제품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재를 팔았으니까 대한가구한테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제일 깔끔하죠. 현금 받거나 보통예금 통장 이체 받거나 하면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 사실로 기록한다 그러면 목재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민목재는 대한가구에 목재 100만 원을 판매하고 그럼 이 목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목재가 뭐가 되고 제품이 되는 거고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그 대변에 제품 매출로 100만 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한 거래 해서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황을 하나 좀 더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한가구가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달 말에 주면 안 돼? 이달 말에 줄게. 아니면 뭐 외상해줘? 뭐 이런 거죠. 자, 이걸 말로 글로 풀면요. 우리는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다가 되는 거죠.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들어온 게 아니고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나중에 나 이만큼 돈 받아야 될 게 있어 라고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을 기록해 놓은 게 뭐가 된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고요. 이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회수해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 매출금은 우리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채권 중에서도 좀 구별을 해요. 뭘 구별하냐면 제품을 매출하고 그리고 여기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상품 같은 걸 매출하고 외상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으로 기록하는데 이때 이 외상 매출금을 우리는 뭘로 본다? 채권 안에서도 매출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요 매출 채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매출 채권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약간 또 뒤집을 거거든요. 자, 어떻게 뒤집을 거냐면 주체를 이제 국민 목재가 아니라 대한가구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한가구가 국민 목재로부터 가구 제작에 소요되는 목재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가구 입장에서는 목재를 구입했는데 이게 용도가 뭐예요? 가구를 제작하는데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목재는 뭐가 되고 이 목재는 대한가구 입장에서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돼요? 자산이 감소하는 게 되겠죠. 대한가구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분기한다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원재료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좀 더 바꿀 건데요. 자, 뭐냐면 대한가구가 목재, 원재료를 100만 원씩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달 말에 줄게, 외상할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한가구 입장에서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한 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현금을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나 이만큼 줘야 될 돈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뭘로? 현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라는 뭘로 기록한다? 부채로 기록하는데 이게 뭐가 돼요? 채무가 됩니다. 채무는 채무인데 이게 원재료를 구입했잖아요. 그죠? 그 원재료라는 이 재고자산,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제조에 직접 투입되죠. 그래서 원재료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상품 같은 자산, 이 두 가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기록하고 부채, 채무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회계에서는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에서 못 받은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매입 채무는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을 매입 채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여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 이렇게 놓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가 뭔지를 볼 건데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목적이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도대체 뭐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는요. 뭘 매입해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해서 이 상품이나 원재료는 직접적으로 판매 용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로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매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고요. 이거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자주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따로 투입되는 비용들을 이외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은 진짜로 바로 판매할 거고 원재료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되는 노력과 회사에서 판매와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는 비용들, 이러한 것들이 싸그리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회사가 이거를 판매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처분했다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는 빈도가 자주 발생한다 안 한다? 빈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에 예제 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입니다. 뭐냐면요.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판매용 노트북 500만 원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은 전액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거래도 하나 볼게요. 자, 당사는 가구 도소매 업체이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하던 노트북 500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이달 만에 지급받기로 하다. 단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가게 되면 아예 거래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일단 이 거래에 대해서 뭘 고려해 볼 거냐면 도대체 이게 목적은 뭐고, 그리고 이거를 팔아 가지고 이익을 볼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면 원재료를 매입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뭐예요? 판매하겠죠. 그래서 판매용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거고 용도 자체가 판매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는 자, 노트북이 500만 원에 거래처에 납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 노트북을 만드는데 재료값이 얼마가 들었다? 3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얼마를? 200만 원의 이익을 추구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 이거를 우리 뭐라고 기록한다?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입니다.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뭡니까? 당사는 가구 도소매 업체이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자, 여기 아예 용어 자체가 뭐예요? 업무용이라 돼 있죠. 그리고 가구 도소매 업체예요. 도소매 업체는 직접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가구를 구입하게 되면 그게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이래요. 그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 이건 뭐가 된다고요? 비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품을 지금 얼마? 500만 원을 처분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노트북을 500만 원치를 지금 처분하고 있는데 이거 매입할 때 금액이 얼마였냐 이거지. 매입할 때는 한 700만 원, 800만 원에 매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판매할 때는 500만 원밖에 못 받지. 왜요? 중고품이잖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던 건 중고니까 이거는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를 기록한다 그러면 그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판매용 노트북 500만 원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은 전액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제품 매출은 발생했죠. 왜? 판매용 노트북 팔았으니까. 이 과정에서 대금을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나중에 이것만큼 받을 돈 있어 라고 기록해 놓은 게 외상 매출금이 되고, 외상 매출금은 뭐가 증가한 거? 자산이 증가한 거. 그리고 채권은 채권인데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매출 채권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당사는 가구 도소매 업체이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신품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하던 노트북 500만 원을 처분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비품으로 기록했겠지만 이게 업무용으로 사던 노트북을 처분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비품이라고 기록하지 비품 매출이라고 기록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품과 제품을 팔았을 때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뭘로? 자산의 감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매출했을 때, 비품을 팔았을 때는 뭐가 된다? 자산의 감소로 보고, 제품을 매출했을 때는 뭘로 본다고요?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전액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을 처분한 거는 빈도가 낮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래이면서 얘는 우리가 뭘로 본다? 그냥 채권이라고 얘기하지 얘는 매출 채권이라고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당사는 가구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다. 거래처로부터 판매용 가구 3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래가 있고, 또 다음 거, 당사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다. 전 시장에 고객 응대용 가구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당사는 가구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니까 이 가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즉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매용 가구를 구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소매 업체는 뭘 구입하게 된다? 상품이라는 걸 구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판매용 가구는 상품이 되고요. 구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 하변의 뭘로? 상품 300만 원으로 기록할 거고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대금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난 나중에 이만큼 대금을 지급해야 돼 라고 기록되는 게 뭐가 된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품이나 여기는 기록 안 해놨지만 혹시 원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당사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다. 전 시장에 고객 응대용 가구,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업무용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이라는 뭐가 증가한 거, 자산이 증가한 거래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 300만 원. 그럼 대변에는요?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고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고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로 기록하는데 비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로 기록한다? 미지급금이라는 채무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뭐다? 매입 채무다. 그 다음 미지급금은 그냥 뭘로 본다? 채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례 1번입니다. 5월 2일 상품 7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거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5월 2일 상품 70만 원 판매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는 뭘 판매했어요? 상품이라는 것을 판매했죠. 그럼 뭐가 돼요? 수익이 발생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대변에 뭘로 기록한다? 상품 매출로 기록하고요. 금액은 얼마? 70만 원 이렇게 되세요. 근데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그래서 대변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인데 이 와중에 대금을 아직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라고 기록한다? 나 돈 받을 거 있어 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7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이건 뭐가 증가한 거래요? 나 돈 받을 거 있어.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사례 몇 번? 2번 볼게요. 자, 5월 29일, 지난 5월 2일에 부천 상위에 판매한 상품의 외상대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주체와 시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월 29일이라고 써놨고, 지난 며칠요? 5월 2일에 부천 상위에 판매한 상품의 외상 대금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판매한 상품의 외상 대금은 5월 1일인 거예요. 일단 오늘 거래가 아니라 5월 2일이니까
그 전에 부천 상해에 상품 2천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라는 거래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뭐요? 상품 매출로 2천만 원이 있었고 그러면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에서 못 받은 돈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외상 대금은 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채권과 채무는 나중에 이거를 회수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추가적인 분계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돈 있어라고 기록해 놨는데 오늘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되고요? 감소해요. 그래서 대변에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감소한다고 해서 그냥 진짜 사라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고 차변에는 뭘로 기록한다? 현금 금액 얼마요?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 몇 번이에요? 예, 3번인데요. 자,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복사기를 미리네 상사에 8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 감가상각금액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거래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일단 우리는 지금 뭘 구입한 거예요? 복사기인데 이게 뭐예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복사기죠. 그러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복사기는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부가액 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구입했을 때는 한 100,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을 거예요.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8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도 되고 중고가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바로 판매하면 누가 사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겠죠. 그죠? 그래서 중고를 매입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꽤 받고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비품이 뭐가 되고요? 감소하는 거래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80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거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죠. 이게 아닌 거야.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비품을 처분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처리해라? 미수금이라는 아직 못 받은 돈, 나 받을 돈 있어 라고 기록하는데 이건 자산이 증가한 건 동일합니다. 차변에 미수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5월 29일 부천상해에 비품을 처분하고 미수치한 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이 미수치한 80만 원을 뭘로 기록했냐? 그러면 오늘 5월 29일보다도 앞서서 부천상해에 비품 80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미수금으로 금액이 얼마? 80만 원이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과 채무는 반드시 그 대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다시 분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계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뭘 분계해 주라? 얘를 분계해 줘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뭘로? 보통 예금을 받았으니까 자산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래. 그래서 뭐가요? 미수금은 얼마가? 80만 원이 사라질 거고요. 그럼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얼마 받았어요? 80만 원. 요렇게 분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몇 번? 5번입니다. 자, 5월 2일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또 거래를 또 분석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상품 7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뭐가 됩니까? 증가한 거래가 되죠. 그 차변은 뭘로 기록한다?
상품이라고 기록하시고요. 금액 얼마? 70만 원.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뭐가 돼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 외상 매입금 금액 얼마? 70만 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이외의 거래에서는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례 볼게요. 사례 몇 번? 6번입니다. 5월 29일, 지난 5월 2일에 부천상해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외상대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거래를 또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또 뭐예요? 오늘이 5월 29일이고 지난 5월 2일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전 분기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상품 2천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다라는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상품이라는 걸 매입하고 그리고 나서 외상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걸로 외상 매입금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외상 대금은 계정 과목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 외상 매입금으로 되어 있다. 이 외상 매입금을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면서 2천만 원 현금 나간 거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는요. 현금으로 금액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에는요. 부채의 감소 물로 외상 매입금으로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도 감소한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요. 사례 7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을 사용하던 업무용 복사기를 얼마에? 12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에 지급하기로 했죠. 자, 이거 거래 한번 분석해 본다 그러면요. 자, 업무용 복사기니까 말 그대로 뭐가 돼요?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게 되겠죠. 차변의 비품으로 금액 얼마?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대금은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한 게 되죠. 그런데 비품이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한 게 아니죠. 그럼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기록한다고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걸로 해서 대금은 얼마?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8번입니다. 5월 29일 부천 상해로부터 비품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대금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래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부천 상해에서 이미 비품을 매입한 적이 있었고 이 비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품 50만 원이 증가했고 그리고 미지급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50만 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는 건 이 미지급금에 대한 걸 지급하는 거니까 부채가 감소.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고요? 미지급금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 50만 원. 자, 그러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대변에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